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그 변리사 1차 시험에 대한 내용을 꿀팁을 약간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뭐 1차 시험 출제한 경험이 많은데 너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밝힐 수는 없고요. 아마 뭐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에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보통 이제 그 변리사 시험을 출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사실은 그 출제 오류입니다. 출제 오류.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법 조문입니다. 법 조문. 법 조문을 갖다가 제일 이용을 많이 하고, 특히 법 조문을 거의 그대로 낼 때도 있지만 살짝 변형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다만 이 법 조문은 이게 약간 복잡한 거라 갖고 살짝 변형해지면 아예 그 뜻이 잘못되는 아니면 변경되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뭐 시험 문제를 거의 내고서도 이거 법 조문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앞뒤 문맥이 달라지니까 뭐 일이 이렇게 완전 다른 의미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 이제 법조문을 보실 때는 보통 눈에 바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법조문은 끝까지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판례, 이 판결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출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판결문도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면 이 판결문의 문구 중에 몇 개를 살짝 고쳐버리면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판결문도 정말 가급적이면 그대로 가져오는 게 사실 맞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법조문 정말 중요하고 판결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판결문 중에 대법원 판결 이걸 주로 내지 그 특허법원 판결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특허법원 판결은 좀 위험해가지고 잘 안 냅니다. 왜냐하면 특허법원 판결은 이게 저희가 만약에 들어가면 인터넷 차단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터넷을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만약에 이 특허법원 판결이 바뀌었는지 뭐 폐기가 되는지 이런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대법원 판결 위주로 내고, 사실 대법원 판결도 사실은 그 배치되는 판결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. 내용 중에 그 대법원 전환합의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바뀌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감안을 해서 내긴 하는데,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법원 판결 위주로 내고 특허법원 판결 아니면 고등법원 판결은 잘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 학원 문제 중에서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뭐 특정 뭐 학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 본 학원 문제집을 다 수거해갖고 옵니다. 그래서 그 몇몇 학원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저희가 다 보고서 거기에 나온 문제랑 똑같은 문제, 이거는 거의 다 빼버립니다. 그래서 거기 나온 문제를 거의 다 빼버리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문제 중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판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법조문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일부 지문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거의 똑같이 출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. 만약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학원에 나온 마지막 모의고사는 거의 똑같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학원 문제집들이 많은데 그 학원 문제집도 그걸 갖다 거의 그대로 가져온 일 거의 없습니다. 만약에 거기서 이제 참조를 해서 번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책 중에서도 일부 책에만 나오는 거여서 보통 저희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어느 한 책에만 나오고 다른 책이 거의 안 나옵니다. 이런 것도 문제 못 냅니다. 왜냐면 나중에 이의 신청을 했더니 왜 여기 책에만 있다, 딴 책에는 절대 없는 말인데 왜 나오냐,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다만 이 심사 지침서 요거는 이제 그 책은 아니지만 여기 나온 말은 거의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실 심사 지침서도 틀린 게 가끔 있습니다. 심사 지침서 틀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심사 지침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특허청에서 발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공신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을 이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기출문제인데 아주 예전에는 기출문제를 아예 못 낸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5년 전 이전 거만 내고 5년 이내 거는 내지 마세요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또 이제 약간 경향이 바뀌어 기출문제도 내도 상관은 없지만 다만 그 기출문제를 똑같이 내진 않습니다. 뭐 기출문제에 나온 그 비슷한 그 유형 아니면 그 내용 아니면 그 지문 이런 건 낼 수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반복해서 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기출문제도 범위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기출문제도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출제를 하면 나중에 그 검토위원 분이라 그래갖고 그 전에 변리사 시험을 아주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이 와갖고 이제 보통 그 설명을 해줍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낸 걸 보시고 이건 틀렸다, 이거는 이제 틀렸다기보다는 이거는 학원에서 다 아는 거라서 누구나 알 수 있다, 아니면 이게 너무 난이도 너무 쉽다,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는 학원 다니는 사람이 다 풀 수 있고요, 이 정도는 다 쉽습니다. 그러면 그래? 그럼 또 바꿔버리고, 아니면 우리가 무슨 냈는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,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, 이런 말하면 또 살짝 바뀌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검토위원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이 수험생들한테 친한 내용, 그리고 이미 수험생들한테 이미 다 외운 거다, 뭐 보통 두 문자로 하는 거 이런 거 다 외운 거다 라고 하면 그냥 거의 내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
그렇다는 거고요.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산업재 사건 출제할 때는 이 편장이 있으면 편장. 무슨 말이냐면 특허, 상표, 디자인이 서로 조금씩 그 범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. 특허하고 상표하고 똑같은 내용, 뭐 우선권이다 이런 게 똑같이 겹치지 않게, 아니면은 뭐 기간이다 이런 거는 거의 안 겹치게 됩니다. 그래서 특허랑 상표 디자인은 서로 안 겹치게 보통 되고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기 전에 설명이 뭐냐면 그 이 숫자 틀리기 하는 게, 사실 이게 수험생들은 약간 짜증나는 일인데, 그 숫자 틀리는 게 가급적이면 저희도 안 내려고 하는데, 가끔 보면 이제 변별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년을 1년으로 바꾼다거나 뭐 개월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냐면 1차 이 문제는 워낙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변별력 때문에 문제를 약간 어렵게 낼 때도 있고, 아니면 이제 그 맞는 숫자를 고르시고, 아니면 뭐 이렇게 OX가 몇 개인가 보셔 많이 내기도 합니다. 사실 이제 그 변별력 때문에 내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한 거는 기본 이론 꼭 숙지하시고 판례랑 법문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